안녕하세요. 저는 스토리텔링 이번 맡게 된 32기 김일지고요. 주제는 내 인생을 바꾼 일기 힘인데 조금 거창하죠. 근데 저는 진짜 일기를 쓰면서 많이 제 인생이 바뀌고 지금 또 제 취미가 일기 쓰기인데 정말 그 시간을 행복하게 아주 잘 보내고 있어서 이 얘기를 통해서 또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준비하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릴 건 일기를 쓰게 된 계기와 또 일기 쓰기의 장점 그리고 일기 쓰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일기를 쓰게 된 계기는 저는 원래 글 쓰는 걸 진짜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막 제가 글을 못 써가지고 제가 일기 쓴 걸 다시 읽어봐도 너무 못 쓴 것 같고 그런 글 못 쓰는 내 자신을 막 마주하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기 쓰기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냥 숙제로 막 쓰라고 하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막 제 심정을 솔직하게 적지도 못하고 그냥 막 보여주기식으로 맨날 적다 보니까 그 일기가 너무 재미가 없어졌었어요. 근데 제가 수험 생활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시작하게 되고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수능을 잘 보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커서 그때 되게 간절한 소망이 생겼었거든요. 수능을 잘 보고 싶다는. 근데 그럴 때 책을 한 개 접하게 됐는데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수능을 잘 보고 싶다 이렇게 쓰는 시간을 만드니까 제가 또 이렇게 쓰는 시간이 또 만들어지니까 일기까지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기도 이제 쓰는 게 습관이 되면서 그게 좀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기를 쓰는 게 지금 습관으로 잡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저처럼 일기 쓰기가 습관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는 일기 쓰기 장점을 제가 말해드림으로써 내가 일기를 쓰는 것이 이런 장점도 있었구나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일기를 안 쓰시는 분들은 나도 한번 일기 써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저는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일기 쓰기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기 쓰기 장점에 대해서는 되게 평범한 하루가 특별한 날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저는 일기를 쓰면서 되게 하루에 이렇게 일상을 하다가 나 이거 일기에 적어보고 싶다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럼 제 하루가 뭔가 재밌어져요. 그리고 또 제 감정에도 되게 뭔가 이런 감정도 있네, 뭐 이런 일도 있네, 친구랑 얘기하면서도 나 오늘 이거 일기에 적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뉴스를 봐도 제 막 얘기를 누구한테 막 이렇게 좀 하기 불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일기에 적어보고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적었을 때 기록에 남잖아요. 그 기록을 나중에 또 다음날 보게 되면은 나도 이런 일이 있었었구나, 이때 좀 특별했었네, 이때 그립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특별한 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쓰기에 되게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되게 글쓰기에 되게 불안하고 막 내가 너무 못 쓰는 것 같고 그런 그랬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글쓰기를 맨날 하다 보니까 이제 글 쓰는 게 두렵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은근히 무형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글쓰기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은근히 정교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맨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또 연습이 은근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글쓰기가 뭐 숙제가 있어도 이제 자신감도 있고 또 막 글쓰기 이제 시험도 되게 잘 보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요즘은 누구나 다 책을 쓰는 시대가 됐대요. 누구나 다 사례가 있고 어떤 계기가 있고 이런 얘기들이 또 남들에게 또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책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 책을 내려면 또 글쓰기도 잘 해야 되는데, 일기 쓰기는 그걸 그냥 재미있게 좀 편하게 글을 쓰는 연습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감정을 마주할 수가 있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약간 패닉 상태가 됐을 때 막 감정에 너무 이렇게 내 감정이 막 너무 막 뭐라 하지? 막 완전 갇혀버렸을 때 막 일기를 먼저 펼쳐들어요. 막 눈물이 나면서 저는 일기를 펼쳐요. 그럴 때 제가 감정 그 자체 상태에 있다가 제가 어떻게 변하냐면 감정과 저와 분리가 되는 경험을 해요. 저는 명상에 관심이 많아서 명상 막 어떻게 하느냐를 막 읽어보기도 하고 명상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는데요. 그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와 생각은 분리된 존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와 감정도 분리됐다고 하셔요. 그럼 진정한 나 자신은 누구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나는 그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거를 아는 나 자신이 진짜 나, 참 나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불교에서도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리고 또 내가 생각이 막 패닉 되잖아요. 근데 잠깐 멈춰서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나가 진짜 나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약간 모호한 얘기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일기쓰기 활동이 그냥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내 감정을 적어 내려감으로써 내가 그냥 그 감정을 바라보는 내가 되잖아요. 일기를 쓰는 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두려울 때
나는 두려운 생각이 든다 해서 내가 두려운 생각이 완전 패닉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기를 쓰면서 나는 그 두려운 생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느껴본다면 되게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꼭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좀 중요한 방법인 것 같은데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일기를 쓰다 보면은 나는 이때 기분이 좋았어, 나는 이때 기분이 나쁘고, 나는 이 부분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부분에 좀 약점이야,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장점인 부분에선 좀 더 자신감이 있어지고, 내가 약점인 부분에선 내가 굳이 그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뭔가 남한테 맡긴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약점을 보완할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그냥 나를 잘 알아간다는 자체가 저는 제일 매력적인 사람이 제일 나다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다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도 내가 그 사람이 막 누군가와 비슷해서 뭐 어떤 사람들이랑 비슷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의 그 특별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제일 매력적이고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기 쓰기 방법이 나를 최대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요즘은 또 건강한 주관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전 또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일기를 쓰면서 내 주관을 정립해 나간다는 게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또 다섯 번째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계발서에 요즘 막 나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뭐 BTS가 UN에서 이렇게 연설한 것도 결국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라가 가장 큰 주제였더라고요. 근데 나 자신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는 잘 얘기해주지 않아요. 나 자신 사랑하는 게 어떤 거지?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책에서 봤는데 나 자신을, 그러니까 자기 긍정감을 최고로 높이는 첫걸음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모든 부정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솔직한 자신의 기분과 느끼는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나는 이 생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이런 내 생각에 대해서 판단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 난 이 기분이야, 난 그럴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쓰면서 그냥 그 상태가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장점은 여기까지 말해보고 저는 또 일기 쓰기 방법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일기 쓰기 방법에 대해서 일기를 안 쓰시는 분들한테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인데, 매일 하루에 한번 간절한 소망을 적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소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한 문단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몇 월 며칠에 몇 킬로를 달성했다도 가장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 될 수도 있고요. 나는 내 이상형과 아름다운 연애를 한다, 이것도 될 수 있고요. 나는 올해 무슨 1,000만 원을 벌고 싶다, 이런 것도 목표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걸 근데 제가 기준으로 이 문장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게 나에게 기분이 좋은 문장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쓰면서 나와 뭔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아니면 내가 너무 큰 목표여가지고 내게 저항감이 들면 그건 좋은 문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적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장을 하나 정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만 그냥 적는 거예요. 그럼 진짜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쓰는 행위 자체가 너무너무 즐거워지고 또 그냥 재밌어져요. 그러면서 또 일기 쓰기가 거기까지 발전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추천드리는데, 이 글쓰기가 제가 방금 말한 거는 그냥 기분이 좋아지나 여기까지였지만, 찾아보면 책에 되게 글쓰기가 그냥 쓰기 활동이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데, 뭔가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정리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거를 많이 읽어봤는데, 일기 쓰기 관심을 가지면서 많이 읽어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거,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라고 책을 몇 개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는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책인데, 이거는 제가 일기를 처음 쓰게 되면서 읽은 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 이거는 재작년에 아마 굉장히 히트를 쳤던, 그 자기계발서에서 히트를 쳤던 책이에요. 이거는 세계의 소원을 정해서 매일 3번씩 100일 동안 적으면 그 소원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그 100일 전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100일 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책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3일 후 기적이 일어나는 일기라고, 이건 최근에 읽었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3일 후에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을 일기에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3일에 일어난다. 그리고 이거는 좀 되게 좋았던 게 내 기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나타내줬고, 또 되게 얇아가지고 읽기 되게 편하고 재밌게 읽었었어요. 이거 한번 추천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기 방법이에요. 저는 고민이 생겼을 때 누구를 찾기보다는 뭐 고민을 말할 상대를 찾기보다는 저는 이제 저한테 먼저 물어보는 방식을 먼저 취하고 있어요. 만약에 고민이 너무 생겼는데 뭔가 좀 가족한테나 친구한테나 물어보기 그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민 생겼을 때 친구한테 말했는데 그 말한 자체가 좀 불편한 기분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기 방법을 썼었어요. 일기를 쓰면서 내 질문도 그냥 질문도 한번 일기에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분이 들었을까? 묻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쓰면서 대답이 나오기도 하고, 대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대답 안 나와도 편해지고 마음이. 그리고 저는 어떤 경험까지 했었냐면, 그냥 쓰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뭔가 답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진짜 그 뭔가 느낌으로써 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나에게 답을 물었을 때 오히려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로운 항상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택은 내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회도 별로 없었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유도문구 사용하기 방법이에요. 이거는 저도 책에서 읽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서 갖고 와봤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먼저 내가 3분에서 5분 정도 난 일기를 쓰겠다 이렇게 맞춰놓고 나서 지금 내 기분은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고, 이렇게 그 문구를 처음에 딱 정해가지고 그냥 막 5분까지는 내가 막 쓰겠다 이렇게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도 나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까지 적어내는 거예요. 모든 내 마음속의 말들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마음이 좀 편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저도 되게 효과를 봤던 방법인데, 트라우마 꺼내기 방법이에요. 누구나 다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트라우마가 되게 심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뭔가 마음에 응어리가 진 것만 같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냥 눈물부터 나고, 그 감정이 조금이라도 피어오르면 눈물부터 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남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나한테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상담사들이나 뭐 의사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게 다 의사가 나를 치유해주는 게 아니라, 상담사가 나를 치유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일기를 통해서 제 스스로 치유를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나의 트라우마 감정의 끈앞을 잡는 거예요. 먼저 그 감정이 끌어오를 때 그 감정을 잡아가지고 이제 생각난 대로 막 이제 또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도덕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해도 되고 누군가를 욕해도 되고, 내 기분이 상하면 그냥 막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 상황이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그냥 막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정이 그냥 툭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는 게, 완전히 혼자 있으면서 완전히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되고, 또 그 감정을 끌어오를 수 있는 음악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트라우마 감정은 우리한테 너무 상처가 되는 거라서 굉장히 피하고 싶고 감정을 무시하기가 쉬운데, 그걸 일부러 끌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종이에 막 적어낸 다음에 그거는 모두 감정 뱉어냈으면은 그거는 종이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왜냐면은 그거는 내 감정에 뭐 오물을 내가 뱉어낸 거랑 똑같거든요. 다시 읽을 필요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버려도 돼요. 근데 이거는 트라우마 꺼내기 그냥 완전 집중적인 방법이고, 저는 그냥 얘기를 적어 나가면서 되게 속상할 때와 그런 것도 다 적어 내려가요. 근데 나중에 한 몇 개월 지나서, 몇 년 지나서 보면은 내가 이때 이런 기분이었구나 이러면서 나 스스로를 위로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시공간에 상관없이 그때 내가 나한테 위로받는 느낌이에요. 뭔가 나는 이때 이랬는데 괜찮아, 시간 지나고 나니까 다 괜찮아졌어, 난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해줄 때 뭔가 남들에게보다 나 자신을 위로해 줄 때 나를 더 사랑하는 느낌이고, 나와 더 대화하는 느낌이고, 뭔가 더 힘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책에서 읽은 일기 쓰기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일기 쓰기 장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또 이제 실험 결과가 나와 있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차드 맹탄의 그런 책이었어요. 그 책에 일기 쓰기 장점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실업자 집단 A하고 B가 있었대요. 근데 실업자 집단 A한테는 일기를 매일 15분씩 쓰도록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B한테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었대요. 그랬더니 A는 되게 더 빨리 재취업도 성공을 하고 3개월이 지나니까 70%가 재취업을 성공을 했는데, B는 27%밖에 재취업을 성공하지 못했대요. 근데 저도 좀 신기했던 게, 이거는 건강상에도 또 차이가 있었는데요. A는 기분이 더 좋아지고 혈액 검사 결과도 더 건강했대요. 그래서 일기가 이렇게 저의 경험뿐만
뿐만이 아니라 너무 장점들이 많이 책에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좋다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할 거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나는 그동안 내 자신에 대해 얼마나 진솔하게 알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와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뭔가 내가 남한테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위로는 얼마나 그동안 해주었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스토리텔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